네, 다행히도 검거가 됐습니다만은 실탄을 갖고 도주한 남성 때문에 부산국제여가제 기간이던 부산이 비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남성이 검거됐는데요. 이번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범행 4시간 만에 잡혔어요. 상당히 좀 빨리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빨리 보셨습니까? 네, 검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이 홍 씨 자체가 이 사격 자체를 평소에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여 대장에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이 밝혀졌고 또 핸드폰 전화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어떤 위치 추적 자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 용의자의 그 특징과 사건의 개요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 운전을 하고 있던 그 택시 기사께서도 수상하다라고 하는 그 제보가 또 이루어졌고 말이죠. 또 그 신속하게 그 취약 지역 등의 목 배치를 통해서 그 경찰이 그 택시가 갈 수 있는 그 길목이라든가 이곳에 집중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그 세 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서 상당히 신속하게 검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부산진 경찰서에 그 홍모 씨가 압송되는 장면 함께 보셨는데 취재진들이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훔쳤느냐, 또 자살을 하려고 했느냐, 뭐 여주인이 혼자 있었던 걸 알았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혹시 뭐 나중에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여기까지 봤을 때 뭐 범행 동기를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범행 동기는 그 행위자 자신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온 화면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이제 숨기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든 뭐 가족 간의 갈등에 관한 것이든 무엇인가 그 일정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그 사실 자체는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결국 핵심적인 것은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과연 자살을 하기 전에 다른 행위를 하고서 자살을 계획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행위라고 하면 어떤?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마음의 지도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일정한 예를 들면 헤어진 뭐 이성에 대한 복수라든가 내가 이 상황에 놓여지게 된 그 제3자에 대한 일정한 응분과 처단 행위 이 이후에 나는 자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른바 그 타살 후 자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마음의 지도를 그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총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짧은 순간 안에 그 다중의 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 수사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사격 연습장에서 20여 발 사격을 하고 남은 실탄 가운데 19발을 갖고 도주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계획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 처음부터 총기 자체를 바로 이제 강취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으니까 일정한 절차에 맞추어서 실제로 사격을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 과정 중에 이 총기를 탈취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와 같은 그 측면에서는 이 그 사격장 자체에 주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이 점 자체가 상당히 탈취하기 쉬운 곳으로 마음속에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좀 봐야 할까요? 저는 그 계획적인 것에 더 무게를 두는데요. 그 근거는 일단 바로 9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점. 비록 그 사격에 대한 많은 관심과 흥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개장을 하면서부터 과연 아침에 나타났겠는가? 휴일날 말이죠. 그리고 그 CCTV의 그 잡힌 모습 등을 보면 상당히 그 날렵했을 뿐만이 아니고 가방과 여러 가지 옷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그 약식 브리핑에 의하면 이 용의자 자체가 자신이 준비했던 옷으로 바꿔 입었다라고 약식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일정한 계획을 이미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살까지 계획한 사람으로 모습으로도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하지만 단순한 자살인지 아니면 일정한 행위를 하고 나서의 그 자살인지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총기 난살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도 역시 맨 마지막에 자살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란 말이죠. 물론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거나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의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 자체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본다면 그것이 살인 예비죄가 또 될 수도 있고 말이죠. 네. 뭐 등등에 있어서의 지금 그 피의자의 그 불안한 심리가 하나 투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다행히도 2차 사건이 나기 전에 범인을 검거해서 그 다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또 다른 나라지만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탈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실내 사격장 얘기가 이제 도마 위에 오를 것 같거든요. 여기서 쓰는 총과 실탄, 아까 보니까 45 구경 권총과 실탄 19발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종류의 총입니까? 네, 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관리자를 두고 일정한 허가 사항이 충족이 되면 이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그 지방 경찰청에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 규정에 맞추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총기 자체도 이를테면 그 4호 구경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총기 그리고 탄알도 예를 들면 일정한 한계만 넘지 않으면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통상 15개 정의 15개 총기와 한 2만 발 이상의 총 탄환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 본다면 저와 같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말이죠. 국내에서는 최소한 몇십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거 자체를 경찰 관서나 관련된 공무원이 매일 일일 점검을 할 수가 없고 예. 결국은 이제 소유자 자체가 사실은 그 자가 안전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번 사항에서 드러난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왜 그 관리자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사격 및 사격장 안전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주인 아까 말고 다른 관리자가? 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발 사격 후에 탄피를 주는다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격에 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었는데 관리자라고 하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건가요? 그렇죠. 관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총포 도금 화약류에 관한 법률로 익수가 있고 총기에 관한 숙련도라든가 화학약품에 관한 것이라든가 뭐 또 총기의 숙련도 등을 통한할 수 있는 사실은 전문가가 관리자로서 있을 수 있는 총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인데 지금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홍 씨와 여주인 단 둘이만 있었다고 하는 점은 사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점이 또다시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2009년에도 화재 사고로 10여 명이 희생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부산 실내 사격장. 그러면서 이제 또 그때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실내 사격장 문제 앞으로 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상 그 화재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보안 장치가 오히려 철저하다 보니까 화재 도피구라든가 화재 시설이 상당히 취약했다. 또 그 방음을 강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절연제 같은 것이 화재에 취약한 것이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보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그 강조되었던 이 총기를 고박할 수 있는 이른바 그 철사를 연결하는 것. 이번 사항에서 어떻게 그 총기가 탈취가 되었는가? 과연 고박이 안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여주인을 위협을 해서 사실은 고박이 풀린 상태에서 빼어 나갔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절단을 했던 것인지 이 부분도 꼭 수사 상황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이제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실내 사격장 관리 실태 이 문제를 짚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총기 관리 측면에서도 좀 짚을 수 있을 거거든요. 총기 관리 실태 이 문제로 접근한다면 어떤 게 앞으로 좀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할까요? 결국 이제 국내에서는 그 총기가 일반인에게 허용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시기에만 민간인이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그 민유 총포를 허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작년에도 그 지방에서 이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도 공기총과 엽총행 등에 의한 사고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출고와 입고 시간에 있어서 관리를 그 엄격하게 하고 있는 만큼 지금 그 민간 사격 시설에 있어서도 물론 1년에 2회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 과태료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총기가 그 다중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에서 좀 더 그 꼼꼼하고 더 빈번한 수시의 그 점검이 이와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부산 부전동 실탄 사격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4시간 만에 범인이 검거됐는데 앞서 보신 대로 부산진 경찰서로 압송이 됐습니다. 지금 경찰서 현장에서는 어떤 수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고 정말 자살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유일한 동기였는지 예. 혹시 다른 목적도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인지 등에 관한 동기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가 맞춰지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떠한 생활관과 가치관, 네. 사회적 관계를 가졌는가도 이 사람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조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경찰의 뭐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